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 16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합참에 들어가는 CCTV 장면입니다. 국회가 계엄해제를 의결한 지 15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있던 현직 중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앞서 검찰에서는 신변 보호를 위해 박수박 중령이란 가명으로 조사받았습니다. 박 중령은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그걸 핑계라고 대요. 그러게 잡으라고 했잖아요. 다시 걸면 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2차 계엄을 시사하는 발언입니다. 박 중령은 부대 단체 대화방에도 그대로 공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이 바로 문제를 삼았습니다. 결심지원실에 30초밖에 머물지 않았는데 타이핑을 할 수 있느냐고 따지더니 스톱워치를 가지고 해보겠다고 한 겁니다. 특검은 시뮬레이션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반박했고 재판장은 필요하다 생각하는 건가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중령은 재판에서 이런 것도 하는지 처음 알았다며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30초를 줬지만 박중령은 15초 만에 끝냈습니다. 박중령은 윤 전 대통령 발언은 충격적이었고 다시 걸면 된다는 말을 듣고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넘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인 제복은 국민의 방패로서 입는 것이라며 공정한 판결을 간곡히 부탁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이 증인은요,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장관에게 계엄을 2번, 3번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다고 앞서 진술했던 인물이라서 오늘 법정에서 어떻게 할지도 굉장히 관심이 쏠렸습니다. 김유중 의원님. 네. 이 방첩사 장교가 2차 계엄 관련한 정황을 들었다고 앞서 한 차례 증언했기 때문에 주목이 됐거든요. 오늘 아직까지는 이 지난번만큼 뚜렷한 증언이 나왔다고는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김용현 그 전 장관 관련한 재판이잖아요. 예. 그런데 보도 난 거 보니까 지금 이 장교가 명확하게 그러니까 이제 앞서 다른 증인들은 당시 합참 지원실에서 TV가 잘 나오지 않아서 뭐 제대로 처음부터 보지 못했다 이런 예. 증언도 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익명으로 증언하겠다라고 이제 허용을 해서 예. 증언한 바에 따르면은 처음부터 이 계엄군이 투입되는 장면부터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계엄 사령관이었잖아요. 예. 국회의원 정적수와 관련한 어떤 보고 문건도 보는 것을 목격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당시 이제 대통령이 와서 한 30분간 머물면서 2번, 3번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명확하게. 이제 그거에 굉장히 놀랐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의원들부터 잡아들이라고 했잖아요. 뭐 이런 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2번, 3번 계엄하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너무 놀라서 당시 이제 그 실무자들 단톡방에 이 내용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 군인이. 그랬는데 지금 김용현 측 변호인들이 그 결심실의 내용을 어떻게 30초 만에 보낼 수가 있느냐, 그런 내용들을 라고 얘기하면서 이거는 믿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시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모에 담긴 내용을 그대로 전송하는데 15초밖에 안 걸렸다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굳이 이제 와서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요. 또 비슷한 그 수사 결과가 작년 연말 즈음에 특수본에서도 나온 바가 있어요.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해제된 이후에도 다 잡아들여라, 2번, 3번 하면 된다, 계엄을. 이런 얘기를 또 했다는 그 수사 결과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명확하게 해제 이후에도 2~3차례 하려고 했다라는 그 정황들이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국무회의에서 최종 그 계엄 해제를 한 것은 그로부터 몇 시간 후였잖아요. 국회가 1시 3분에 해제 결의를 했고 그로부터 3시간인가 지난 다음에 국무회의 해제 결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사이에는 계엄이 지속되는 거라고 본인이 판단했을 거고 계속해서 하면 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도 오후에 또 이 방첩사 당시 장교 A씨가 한 진술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이 당시에 그러게 잡으라고 했잖아요 라는 말을 했다거나 다시 걸면 된다라는 말을 했다거나 이런 물론 이른바
전체 문장이 기억나지 않지만 그런 표현이 기억난다고 증언을 했네요. 그리고 2번, 3번 하면 된다라고 윤 전 대통령이 말했냐라는 특검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한 것도 법정 취재 기자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 3번 거는 대상이 뭐냐라는 질문에는 앞서 김유정 의원이 설명한 대로 비상계엄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면서 지난 8월에 중앙군사법원에서 박안수 총장 재판에서 증언했던 내용과 유사한 또는 더 나아간 진술을 오늘 형사법정에서 김용현 전 장관 법정에서 했습니다. 그러게 잡으라고 했잖아요. 다시 걸면 된다. 이런 진술을 했다고 분명하게 말했네요. 정광재 의원님. 예. 김용현 장관 변호인 측이요. 유도신문이다라고 하면서 특검의 말을 끊었대요.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가 변호인단을 어르고 달래는 상황이 펼쳐졌다고 하거든요. 지기현 판사의 그 법정 진행 과정에 대해서 일부 좀 불만을 표시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대중이 생각하고 있는 법정의 진행 모습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생소해하시거나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진행되는 일련의 흐름을 보면 이분이 이 재판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비슷한 형식으로 재판을 진행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뭐 그분 스타일이라고 보고 지금 변호인단에서 자꾸 뭐 유도신문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변호인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전략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뭐 나와서 증언하시는 분들 보면 과거에 언론에 상당 부분 보도됐던 내용을 법정에서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이게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계엄 2번, 3번 걸면 된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 보냈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결심지원실에서의 발언이 있었다는 것은 앞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확인됐죠. 이 논란의 법정 증언으로서 종집을 찍고 있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이 재판 내용과는 별개로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의 이런 태도는 연일 저희도 보도해드리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재판정에서 있었던 상황들 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시간을 준수해 주시도록 그 적절히 소송 지휘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그 점 좀 감안해서 해주십시오. 하는데 예, 검사들이 시간이 좀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걸리니까. 재판장님, 검사들이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열심히 변호를 하고 있는데 끼어들어 저기 뭐 하는 태도입니까, 재판장님? 계속 1시간 동안 들어야만 하니까 들어야지 뭐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서 밤새도록 들어야지 밤새도록이라도. 네, 저희가 매번 이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매번 네, 이렇습니다. 매번 이러는 게 아니니까 좀 듣도록 지휘를 해주십시오. 아니 상대편이 막 그렇게 할 때 그렇게 막 그러시다가 화내는 것도 퍼포먼스인데. 이렇게 이제 좀 시간을 낭독하면서 또 오랫동안 하는 것은 좀 증인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으니 이 변론조리서 요지 그 의견 진술에 좀 시간을 좀 제한을 주셔서 증인에 대한 예의를 빠른 시간 갖추기 내에 전에 충분히 그 대통령과 장관에 대한 의미를 확인할 예의부터 수 있기 갖추시기 때문에 바랍니다. 신속한 좀 그 재판 변론하는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변호인에 증인 신문이 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지휘해 주시기 변론 바랍니다. 활동에도 예의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화내는 것도 퍼포먼스인데요라고 이하상 변호사,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이죠. 그리고 감치 선고를 받은 그 인물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김용남 의원님, 네. 법정 경험 많으시고 검찰 수사 많이 해보셨으니까 화내는 거 퍼포먼스 맞습니까? 변호인의 어떤 멋진 전략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글쎄요, 이제 변호인 입장에서는 자기 옆에 앉아 있는 피고인, 그러니까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의뢰인이죠. 아니면 방청석에서 지켜보고 있는 의뢰인의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퍼포먼스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화를 내는 퍼포먼스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정에서 변호인이 화를 내면 결과적으로는 자기 의뢰인인 특히 형사사건의 피고인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인은 최대한 예의를 갖추면서 뭐 열심히 하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근데 지금 보면 저 김용현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거의 법정에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무가내로 굴고 있는데 문제는 저게 적절한 소송지휘권을 통해서 뭐 경고를 주고 주의를 주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사실은 감치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근데 소송지휘권의 적절한 행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번.
근데 저희가 앞서도 한번 다뤄봤지만 이제 구치소에 있으면 교도관들이 하겠지만 이렇게 외부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수용되지 않은 상태의 변호사들을 만약에 감치한다 치면 경찰이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경찰이 감치 선고가 내려졌으니까 잡아서 감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감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왜 감치 집행이 안 되고 있는지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아, 예. 감치 예. 명령이 가끔 내려지거든요. 예. 근데 물론 변호사가 감치되는 경우는 제가 못 본 것 같고요. 예. 가끔 법정에서 방청객이나. 그 방청객 중에 가끔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왜 이번 경우에는 감치 명령에 대한 집행이 안 이루어지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예. 그리고요, 또 어제 재판부가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폐막,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림막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역시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약간 조롱성의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이거 터무니없다, 방어권을 너무 과도하게 침해한다라고 하고 차폐막이 조금 치워지니까 검사 얼굴 보니 좋다, 이렇게 조롱성 발언이 나왔다고 해요. 이런 태도도 김준영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어제 그 재판은 뭐였냐면은 김용현 전 장관이 경호처 공무집행 방해 그 행위와 관련한 것 때문에 그 재판 받는 상황이었는데 당시 김성원 경호처 차장이 그 서버 기록, 비화폰 서버 기록 다 삭제해라라고 지시받았던 그 부장이 나와서 진술을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었겠죠. 그러니까 증인 보호 또는 뭐 공정한 재판 위해서 얼마든지 가림막 설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차폐막 설치 가지고도 이렇게 옥신각신 시비를 걸 일인가. 아까도 왜 그 변론 요지만 낭독하기로 했는데 1시간째 이걸 듣고 있어야 되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특검에서 불만을 토로했는데 계속 그거 가지고도 또 소란스러웠잖아요. 그러니까 김용현 측 변호인들이 도대체 변호를 하는 건지 많은 건지, 그러니까 변호인에 대해서 예의 갖춰달라라고 이하상 변호사 등이 막 얘기하니까 김용현 피고인이 오죽하면 툭 쳤겠습니까? 변호인들을. 어지간히 좀 해라, 이런 얘기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나를 변호하려고 하는 것인지 나를 더 수렁으로 몰아넣는 것인지에 대한 아마 김용현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도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예. 이렇게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마 그런 액션을 취했던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아니 이 정도 차폐막 가지고도 이렇게 조롱하고 논란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타협점을 찾은 게 그 방청석 쪽만 이제 가리는 걸로 된 예. 거잖아요. 그런데 검사 얼굴 보니까 좋다, 이렇게 조롱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변호인으로서 자격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